돌림임은 각 학교에서 문제로 어느 정도는 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물리 2로 넘어가지 않았느냐.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물리 전 과정이기 때문에 재활용해서 뭐 그것들 또 내도 아니면 비슷한 취지로 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출문제 중에서는 유체역학 관련한 문제들만 볼 필요는 없다 지금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른 학교들의 경우고 특히 연대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들 중에 로렌츠임, 전자기력, QVB 뉴턴, Q 쿨롱짜리 물체가 Vm/s로 B 테슬라짜리 자기장 속을 지나면서 받을 플레밍 왼손 법칙 방향으로의 이동 방향, 자기장 방향, 힘 방향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지금 물리학 1, 2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요것만 또 추려가지고 이렇게 또 봐야 되는 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는 건데 연대 문제에서 이게 굉장히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자주 활용이 됐었기 때문에 결론 다른 학교 기출문제들 중에서는 유체역학 관련 문제 무슨 건국대 그 데카르트의 잠수 문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아예 생 유체역학 문제들 또는 압력 관련한 문제들 연력학에서 압력이 나오지만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에요 라는 것들을 직접 이용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고 봐야 되는데 거의 다른 학교 기출 문제들은 뭐 그대로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의미는 있는데 이것 빼다 보면은 연대 기출 문제에서 쓸만한 게 없어요. 이것 빼고 또 빼고 또 빼고 하다 보면 기출 문제들이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기출 문제들은 그래도 아직도 유용하다. 그런데 연대 기출 문제 중에 로렌츠임 가지고 나오던 자기장 속에서 대전체가 움직이는데 요러면서 나오던 문제들만 이제는 별로 효용이 없다라고 정리하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학교별 홈페이지 가가지고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각자 일단 또 보고 그럴 때는 이런 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여담이기는 한데 연대 논술 준비하기가 지금 제일 어려워요. 뭐 낼지 모르겠어. 딴 때는 연대는 어렵게 내겠지. 어렵게 내면 이거 내겠지.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내고 나머지도 좀 봐야지 하면서 하면 됐었는데 이제 이게 없어지는 바람에 그럼 이제 어려운 게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와중에 이제 전 과정 내용 중에서 전부 다 골고루 좀 내용들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은 판단하고 있는데 자, 그런 와중에 등속 원운동 다시 한번 봅시다. 뭐 단진동도 빠지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되긴 했는데요. 자, 등속 원운동 우리 등속 원운동 관련해서는 첫 번째 날 우리 수업할 때 나왔던 자료에서도 어느 정도 정리는 해놨고 설명도 조금 했어요. 그러면서 경희대 기출문제를 통해서 등속 원운동 부분이 포함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긴 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도 봤지만 자, 원운동 관련 내용은 워낙에 우리 그 시험에서 뭐 당연히 나올 만큼 그 정도로 특히 연대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정리를 잘해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이거는 또 다른 경우들하고 조합을 해가지고 또 이제 문제들 계속 연습을 하는 것들 중간중간에 나오기도 할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등속 원운동이란 원래는 특정 물체 질량 m짜리 물체가 R미터 반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돌고 있는 요때 선속도 V였을 때 이런 운동을 일단은 등속 원운동이라고 칭한다. 일단은 속력 변화 없을 때를 전제로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속도는 변하는 거죠.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가속 운동인데 자, 여러분들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리는 겁니다. 등속 원운동을 할 때 우리 물체의 주기 t는 v분의 2πr 원주의 길이라고 표시를 하면서 요거 각속도로 오메가 라디안 퍼 세크다 라고 그러면은 오메가 분의 2파이 라디안 해가지고 주기를 나타낼 수도 있으면서 v는
반지름 곱하기 오메가 각속도요 라고 요렇게 또 쓰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하는 동안에 물체와 가지를 가속도라는 것을 우리는 등속 원동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구심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구심 가속도 값은 반지름분의 v제곱 이렇게 나타내야지 되며 그 구심 가속도라는 것은 현재 운동하는 방향, 원궤도 접선 방향의 수직, 법선 방향으로 작용한다. 여기 있을 때는 요렇게, 여기 있을 때는 요렇게 하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등속 원운동할 때는 그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 하지만 크기가 일정하다고 해도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 자체가 계속 변할 거기 때문에 물체의 가속도가 일정한다, 등가속도다라고 표현은 할 수 없다는 거.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면 돼 라고 하는 것들만 전달한다면 그건 수능 수업이 될 건데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때 답안지에서 이렇게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R분의 V제곱 미터/세크 제곱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안 되고 꼬박꼬박 가속도의 크기는 R분의 V제곱 미터/세크 제곱으로 일정할 거다 이런 것들. 기본 중에 기본이 물리량들은 벡터량과 스칼라량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건데 물리 맨 처음에 배우는 건데 그렇다 보면 표현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객관식 문제 풀 땐 티가 안 나서 문제였는데 거기에 젖어 있다 보면 답안지에서 엄밀히 따지면 문제가 되는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알만한 내용이라도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이게 지금 또 필요해요.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라서 구심가속도 A R분의 V제곱으로 크기가 일정하다 라는 이런 표현들 항상 주의해 주길 바라고요. 그럴 때 구심가속도를 가지게 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가속도는 A는 M분의 F 나타내야 되니까 구심력 곱하기 M 해가지고 구심력을 센트럴 포스라 그래가지고 FC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는 MR분의 V제곱이다. 요런 힘이 그때 현재 운동 방향, 수직 방향으로 가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가속도 방향 같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 구심력이라는 것은 물체가 구심력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도 어색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물체가 질량 있는 물체가 다른 물체로부터 또한 중력을 받는다. 오케이. 용수철이 연결되어 있어서 탄성력을 받는다. 오케이. 줄이 달려서 장력을 받는다. 오케이. 그런데 구심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색하다. 이런 표현도 어색하다. 왜? 구심력은 물체가 상황적으로 질량이 있으니까 용설 달려있으니까 줄 달려있으니까 받는 힘이 아니라 물체가 받았을 힘들의 합력의 역할이 구심력 형태로 작용한다라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 구심력이라는 말을 쓸 때는 물체가 이런 구심력을 받았을 거야 라는 말보다는 물체가 받았을 힘들이 이러한 힘들이 있는데 보통은 하나 또는 두 개죠. 여기 라지 M 질량을 가지는 물체와 스몰 M 질량을 가지는 물체 사이에 만유인력 또는 중력이 작용한다. 그런데 그 중력은 구심력, 중력을 받은 결과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하니까 등속 원동을 한다면 중력이 R자임이었을 때 그 R자임이 구심력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구심력은 일종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력을 받거나 뭐 다른 힘을 더 받으면 그 R자 힘의 조건이 방향은 현재 운동 방향, 수직 방향, 크기는 MR분의 V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을 크기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쓰는 게 서술상으로는 훨씬 부드럽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5쪽에 나와 있는 문제 보면 논제 3의 경우 1번 논제는 첫 번째 날 나눠줬던 자료에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 문제 조건에서 무중력 공간에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중력 조건이 이렇게 있고 뭐 진공 조건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뭐 있었으면은
아예 다른 힘은 안 받고 장력만 2번 받겠지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 약간 서술이 좀 부족한 것들은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제한 조건은 이만큼이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답안지에다가 써주는 게 좋겠고요. 그랬을 때 무중력 공간이니까 특별히 중력 효과는 없어서 이렇게 중력 있는 데서 물체에 줄 달아놓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중력 효과를 계속 고려해야 돼가지고 속도가 일정할 수가 없는데 일정하기가 힘든데 지금 여기서는 무중력 공간에서 정점 2개를 고정시켜 놓고 줄의 길이가 서로 다른 두 줄로 연결한 상태에서 줄이 이렇게 느슨 할 수도 있었는데 운동시켜보니까 줄이 팽팽해지면서 이러한 원궤도를 계속 도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자. 줄 각자의 길이는 2r 대 루트 2r 이러는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물체 질량은 m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무중력 공간에서 정점에 줄 달아놓고 물체를 돌리면 이렇게 돌고 있을 텐데 그렇게 도는 동안에 물체가 받았을 힘을 생각하면 어디서나 장력만 받았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장력은 줄 방향으로 뭐 T1, T2 뭐 이런 식으로 받을 텐데 그렇게 해서 물체가 운동하는 모습이 요런 원궤도를 그리게 된다. 이렇게 원궤도를 그린다라고 그랬을 때 자, 원운동에 대한 서술을 할 때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술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등속 원운동이네요 라고 그냥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체가 평면상에서 운동하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죠. 평면상에서만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평면을 벗어나는 운동은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평면을 벗어났다 돌아오고 평면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운동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평면 법선 방향으로의 힘이 작용을 하는 것은 다 없어야 되겠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약간 비스듬하게 본 것처럼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어쨌든 원동을 이렇게 한 평면에서 운동을 한다면 물체가 받을 적어도 그 평면 수직 방향의 힘들은 모두 상쇄돼서 없어져야 되겠다. 그게 이 기본적인 조건으로 나와야 원운동 해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물체가 받았을 힘 중에 이렇게 비스듬한 2개의 힘 중에 이 힘의 요 방향, 이 힘의 요 방향 서로 반대 방향의 이 성분들은 상쇄가 돼야 되겠다. 문제 조건 보니까 루트 2r, 2r에 반지름이 r인 원궤도를 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반지름이 r인 거 다 생각을 해주면은 이게 중앙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어보면 이게 2대 1대 루트 3, 1대 1대 루트 2 나오게 돼 있으니까 이때 요 꼭지점 보기 좋게 생각하면은 T1 크기의 힘에 대해서 요 성분은 T1의 2분의 루트 3 될 것이고 그리고 요런 T2 크기에 대해서 요 방향 성분은 루트 2분의 1 T2 될 것인데 뭐 딴 건 모르겠고 이거는 일단 상쇄가 돼야 돼. 크기가 같아야 돼 라고 해가지고 루트 6 뭐 T1은 2T1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뭐 T2인데 잘못 썼네요. 해가지고 T1 대 T2는 갑자기 쓰니까 이게 잘 안 보이냐? 루트 2분의 1 대 2분의 루트 3이죠. 유리화하게 되면 루트 2배 해가지고 2배 해가지고 루트 2 대 루트 3 이렇게 나오나? 산수가 어렵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 줄에 걸렸을 힘이 은근히 등속 원운동 조건하고 전혀 상관없이 일단 이쪽 부분 평면동이니까 R자임 0이어야지 라는 조건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단 끝나버립니다. 자, 은근히 요거는 기본 조건에 대한 설명이었었고요. 조금 더 원운동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야 될 문제가 우리 2번 문제죠. 논제 3의 2번 문제.
자, 이번 문제 유형으로부터 비롯돼서 응용되는 문제들은 사실은 물리2의 원운동 공부하다 보면은 기본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는 해요. 그러는데 자, 여기는 무중력 공간이 아니에요. 막대기가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다가 줄을 2개 달아 놓을 건데 여기 사이에 2m 거리를 두고 똑바로 서 있는 줄에 대해서 2m짜리 줄을 2번 연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줄에 이렇게 해서 물체 여기 느슨하게 줄 2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텐데 줄을 이렇게 꽉 고정을 시키고 막대를 이렇게 돌려주면은 물체도 이렇게 그거 딸려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적당한 속도로 돌릴 때는 줄이 약간 이렇게 된 채로 이 줄은 아직도 느슨한 채로서 이렇게 돌고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빨리 돌리면은 더 이렇게 와가지고 아직도 물체는 요 줄은 느슨하게 돼서 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빠르게 돌려봤더니 줄이 적당한 각도 이 줄도 팽팽해진 상태에서 물체가 뱅글뱅글 돌 수 있게 되었더라. 두 줄 다 모두 팽팽하게 됐을 때 2m 거리 각각의 줄도 2m짜리 라고 했고 요거 0.5kg짜리 물체가 지금 요런 평면상에서 운동하고 있다라는 조건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원운동에 대해서 주기가 됐든 구심력, 구심가속도가 됐든 이런 것들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평면상에서 운동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제일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체가 이런 평면에서 움직인다. 물체가 이런 평면에서 원운동을 할 수 있는데 평면을 벗어나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동하면서 원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점 하나 찍어놓고 거기에 대한 원뿔을 만들었을 때 그 원뿔 상에서 진동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되게 신기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풀어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물리학과 가면 돼요. 그러면 풀기 싫어도 숙제로 풀고 퀴즈로 풀고 시험에서 풀고 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내가 물리학과 나왔으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건데 물리학과 별거 없어요. 아, 내가 수학과 나와서 물리학과 별거 없어! 뭐 이러면은 그거는 또 다른 학과 폄하하는 건데 내가 물리학과 나왔으니까 그냥 얘기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물리학과 별거 없어요. 니들은 지금 이것만 풀지? 거기 가면은 이런 것도 풀어. 이렇게도 된대? 니들은 진동 이렇게만 하지? 여기다가 물체 하나 더 달아. 그런 다음에 얘들 이렇게 한 다음에 진동 뭐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거 풀고 뭐 그러는 거 그런 게 이게 추가적으로 하는 거야. 물리학과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는데 그렇게 조건 조금 더 붙으면 문제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일단은 평면상에서 말하자면 지면에 대해서 나란한 평면 여기쯤에서 돌고 있다라고 할 때 물체가 받을 상하 방향 알짜임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속됐다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도 또 원운동한다라는 뜻이 되니까 그런 거 없다. 위아래 방향 알짜임은 또 제로 돼야 되겠다. 그것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거는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문제에 접근하는 순서와 서술 순서가 이런 것들을 다 빼놓지 않고 쓰면서 이런 우선 검토해야 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논술이에요. 자, 그래서 물체가 받는 힘 생각해 봅니다. 네가 원운동을 하든 정지했든 등가속도 운동 낙하를 하든 일단 중력은 받아야지. 그러면서 중력 0.5kg 중력가속도 10이니까 5N의 중력은 기본값으로서 가해진다라고 하자. 그리고 문제에서 아랫줄에 걸려있을 장력은 1N이라고 했으니까 아랫줄에 걸려있을 1N이 그 방향으로 작용을 할 때 이거 2m 사이거리 2m니까 요거 60도 요거 30도 이런 식으로 되면서 요 1N에 대해서 왼쪽 아래 성분 나눠서 보게 되면은 1N의 아랫방향 성분은 요거 여기 30도 되니까 사인 30 해가지고 0.5N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위쪽 줄에 대해서도 적당한 장력이 걸렸을 때 그에 대해 안쪽 방향 힘, 위쪽 방향 힘 나눠서 보게 되면 이게 30도 나오기 때문에 이 성분은 2분의 t 뉴턴 되겠네요. 뭐 안쪽 방향은 그냥 다음에 풀고 이렇게 했을 때 위아래 방향 위로 2분의 1 위쪽 줄에 걸린 t라는 것이 연직 아랫방향 0.5, 5.5 뉴턴 돼야지 일단은 되겠다. 이거 상쇄 돼야지 평면상에서 원동하지. 따라서 t라는 것은 11 뉴턴이다 라는 것부터 구하고 시작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물체 운동 분석할 때 상쇄될 아랫방향 힘하고 중력 이제 생각할 필요 없고 실제로 물체에 작용할 힘은 요거 11 뉴턴에 대한 안쪽 방향 크기 2분의 11 루트 3 뉴턴하고 1 뉴턴에 대해서 안쪽 방향으로 가야지. 요거 1 뉴턴에 대해서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하는 거. 이게 이제 실제 원운동 할 때 그 순간 중심 방향으로 가해질 알짜 힘이겠다. 자, 서술 이렇게 한다고. 일단 물체는 평면상에서 등소 원운동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의 수직 방향이라고 하든 평면이니까 법선 방향이라고 하든 물리에선 그렇게 이거 엄밀히 따지진 않습니다. 수학에서는 수직 방향하고 법선 방향 얘기할 때 평면의 수직 방향이라는 건 틀린 말이죠. 직선의 수직 방향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평면의 수직 방향이라고 하면 사실은 법선 방향이라고 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는데 은근히 물리에선 그런 거 대강 넘어가요. 아, 그거 알아 그러면서 뭐 하면서 넘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 써도 법선 방향 써도 되는데 그 법선의 방향으로의 힘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 몇 번 얘기했는데 답안지에서 서술할 때는 거기까지가 일단 한 달라 끝나는 거기 때문에 1 땡땡 한 다음에 쭉 풀고 나서 2 땡땡 뭐 그러니까 1 땡땡 법선 방향 알짜임 조건 한 다음에 쭉 하고 평면에서의 구심력 조건 2 땡땡 한 다음에 쭉 써주면은 보는 사람도 채점하기 얘가 일단 체계적으로 순서를 나눠서 잘 썼네. 그리고 뭐에 대한 서술 여기까지네. 답 여기 있구나. 이렇게 보면 이거 채점하기 편하기 때문에 자꾸 딴 얘기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응시자 수가 그 합격자의 몇 배? 시험 응시자 수가 합격자의 몇 배? 기본이 20배, 어지간하면 30배, 40배, 많으면 100배까지 늘어나는 학과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학과의 합격 인원이, 그러니까 정원이 10명만 돼도, 수시 선발 인원은 10명만 돼도 특정 학과 10명만 수시로 뽑을래요? 라고 해도 교수님이 채점해야 되는 분량은 몇 명? 기본이 300명이에요. 답안지 300개를 채점을 해야 됩니다. 교수님 여러 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면은 100장씩 50장씩 채점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채점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2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둘로 나누면 그것도 아니에요. 2명이 들어가서 뭐 한다고? 각자 전부 다 채점을 해요. 복사본 가지고 전부 채점을 해요. 이 사람도 300명, 이 사람도 300명 채점해가지고 둘이 채점 결과 점수가 혹시라도 다르면 재채점을 해요. 굉장히 공정하게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점수를 많이 줬어? 아니, 이유가 있겠지. 다시 봐. 이렇게 하고. 채점표대로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채점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교수님들이 한 300명 채점을 합니다. 막 일일이 따져가지고 막 이렇게 채점을 한다고. 조교한테 시키고 이러는 것도 없어요. 이거 굉장히 교수님들이 얘기해달라 그러는데 대충 뭐만 하면 조교 시키고 그런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교수님들이 일일이 이거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나 그런 거 안 하는데 직접 하기 피곤해 죽겠는데 내 노력 좀 노고를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하고 발표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채점하다 보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글씨를 좀 잘 못 알아보겠어서 아니면은 너무 뭐 이렇게 계속 줄글로만 써서 뭐에 대한 서술이 묻혀 있어서 아니면 표현이 좀 어색해서 읽다가 채점을 잘못하는 경우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 걸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건 좀 요령인데 채점자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읽기 편안하게 써주는 것도 내 점수가 혹시라도 불이익을 보지 않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합니다. 약간 잘못된 채점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피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단락 나눠서 1땡땡 여기부터는 2땡땡 뭐에 대한 설명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는 게 그런 채점 누락, 득점 누락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 달락. 그 다음에 이제 등속 원운동 설명해야 되죠. 이제 요거 11뉴턴, 요거 1뉴턴. 그래서 운동하는 내내 그 순간 안쪽으로 작용할 힘이 요거 더하기 요것만큼 해가지고 나온 힘이 루트 3에 2분의 1, 2분의 11이니까 6 루트 3 뉴턴이 mkg짜리 물체에 대해서 구심력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물체는 구심력을 받아야 하므로 이 표현은 썩 좋진 않은 표현이고 이런 운동 방향, 안쪽 방향, 원궤도 안쪽 방향으로의 힘, 알짜 힘이 실제로 구한 알짜 힘이 구심력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0.5 R분의 요 반지름 역시 루트 3m 되는 거니까 V 제곱 적당한 속력 있겠죠?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래 해가지고 12 해가지고 V는 6m/s다. 뭐 답 구하는 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제법 원운동 관련해서 그렇게 계산 과정이 복잡하지 않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답안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해요. 짧은데도 들어갈 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는 반면에 긴데도 불구하고 얘는 뭐 내가 읽고 싶어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 이런 답안지도 있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결하게 글씨도 보기 좋게 읽긴 하지만 자체도 표현도 명료하게 제대로 쓰는 것들 이 연습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답안지를 쓰면서 늘어가는 겁니다. 얘들아 이렇게 하면 돼 한다 그래서 직접 발휘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해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수업 듣고 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답안지를 구성을 해봐야지 라는 거를 마음 먹고 쓰려고 그럴 때 은근히 이 말을 뭐라고 쓰지 하는 게 잘 안 떠오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요러하게 써야지 하는 것들을 한 번만 써보는 것 자체로서도 시험장에서 그런 뭐에 대한 표현을 써야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생각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안지 자꾸 써보라 하는 게 그런 이유기도 해요. 나는 되겠지 하는 생각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나는 예외야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런 내용 있으면은 거의 새로 그 창의적인 표현이라는 거 물리에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창의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창의적이다. 보통의 학생들 사람들은 이 생각까지 못하는데 얘는 어떻게 이 생각을 했지? 그걸 보고 창의적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답안이 서술이 답안지가 창의적이면 그 친구는 합격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얘는 안타깝게도 무조건 떨어집니다. 왜? 답안지는 채점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있냐 없냐 가지고만 채점한다 그랬죠? 채점자도 생각지 못할 창의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어. 얘가 생각을 못했죠? 그 채점이 안 됩니다. 득점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쓰지 마라. 물리는 그냥 350년, 400년 전에 뉴턴이 시킨 대로 그대로 풀면 되는 거다. 최소한 물리와 수학은 창의적으로 푸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 제3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빼고도 오히려 꼭 필요한 것들만 쭉 써도 덤덤하게 이렇게 써도 득점에는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 요 문제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 1회차에서 나눠졌었던 자료에서도 나오는 경희대 문제에서 오히려 1회차에서 나눠졌는데 경희대 2017학년도, 2018학년도 문제가 야구공 때리면서 포물선 운동하는 거, 그 과정에서 치는데 운동량 변하는 거, 또 하나 문제가 비행기가 쭉 날아가다가 엔진 껐더니 포물선 운동하다가 엔진 켜서 원 운동하는 거 구간에 대한 문제 나눠준 적 있었죠. 지금 기억나요? 오늘 가져왔으면 그것도 봐도 좋겠는데, 자, 그거는 경희대에서 오랜만에 물리2 관련한 문제인데 내용을 그쪽으로 포물선 운동, 원 운동 합치면서도 상당히 어렵게 낸 문제에 해당했었어요. 경희대에서도 그런 문제 충분히 자주 내기도 한다라는 거, 가끔 내기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것 관련해서는 등속 원운동의 구심력 또는 구심가속도 조건이 확장이 되면 첫 번째 확장, 꼭 등속 원운동이 아니어도 된다. 등속 아닌 원운동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꼭 원운동이 아니어도 된다. 일반적인 곡선 운동이면 다 구심력 조건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경희대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비행기가 현재 45도 방향으로 141m/s로 적당한 질량 가지는 게 움직이는 순간 엔진도 끄고, 엔진은 껐지만 날개는 달려있으니까 양력 영향은 받지 않겠어요? 라고 그랬을 때 그것도 좀 배제를 한다 그러면 얘가 중력만 받으면서 포물선 운동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포물선 운동으로 그냥 해석하면 되는데, 그러다가 같은 높이 지점에 돌아왔을 때 다시 141m/s로 운동을 하면서 이게 지금 엔진을 잘 쓰고 날개를 잘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45도 방향으로 출발하는데 지금부터는 요렇게 이게 4분원이 될 거예요. 반지름이 그때 얼마였지? 4점 몇 킬로였나? 뭐 그렇게 나오죠. 적절한 반지름을 가지는 45도 상황이 될 때까지 요 4분원 호 모양을 운동하는 와중에 지금은 아직은 원운동의 일부 호를 가긴 하지만 이거는 요거까지는 아니고요. 곡선 운동, 일반 곡선 운동까지는 아니고 등속이 아닌 원운동,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가 점점 느려지는 어쨌든 원 운동을 하기는 할 때에도 순간순간 물체가 받았을 힘들에 대한 원궤도 현재 접선 방향 속도 성분 수직 방향으로의 힘은 R자임 M 그 순간 속도 V를 이용한 R분의 V제곱 뉴턴이기는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푸는 문제입니다. 실제 경희대 문제에서 4.05km, 킬로미터 나온 건 다 습관적으로 미터로 바꿔줘야 되죠. 4050m의 반지름을 만들 수 있는 이 4분원을 돌다가 여기 왔을 때는 141m/s가 되는데 최하점에 온 순간까지 속도가 빨라져요. 속도가 빨라진 결과 180m/s의 속도로 움직이는 이 순간 비행기에 대해서 일단 이 비행기가 받을 힘 조건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비행기에는 일단은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mg 작용을 해야 되겠죠. 중력과 속도 10 쓰고 뭐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아래로 중력만 작용하는데 현재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으면은 앞으로 포물선 운동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쌩 난리를 쳤을 거야. 엔진 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비행기 날개 각도 조절하고 어떻게든 했을 텐데, 그래서 비행기가 받았을 어떤 힘이 이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이쪽 어느 방향으로든 작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 비행기는 반드시 여러 가지 힘들 중에서 위쪽 방향 성분의 힘이 있기는 있어야 된다. 엔진과 날개를 이용해서 위쪽 방향으로 F뉴턴의 힘을 만들었다면 그건 말고 힘의 요런 성분, 아니 뭐 이렇게 가가지고 좀 느려지게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그런 힘 성분은 이 이후에 속력을 늦추거나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할 건데, 일단 이게 운동하는 궤도의 모형이 요렇게 생긴 곡선 호의 일부분을 지금 순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 힘들, 요렇게 해서 받는 현재 운동 방향 원궤도 안쪽 방향으로의 힘 크기는 F-mg는 요거는 구심력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M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비행기의 질량 R분의 4050m 분의 현재 속도, 순간 속도 조건을 만족을 반드시 해야 된다. 요거까지가 여기서는 또 이제 뭐 아예 이런 운동 앞뒤로 가해질 힘은 없으니까 평면 운동 조건까지는 지금 쓸 필요는 없었고요. 궤도의 모양이 원궤도 호의 일부분이다 조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역시 구심력 조건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이항하고 계산하고, 그래서 다시 여기 타고 있을 승객들이 느낄 가속도 이런 것들 설명하는 것들이 계속 쭉 나오면 되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첫째 시간에 여러분한테 풀라고도 하긴 했었지만 포물선 운동과 원운동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 뭐 이렇게 연습해본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는 실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제시문도 어느 정도 활용하면서 여러분들 이걸 답안지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는 것들 지금 다시 써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숙제로 해오란 얘기죠. 숙제로 지금 한번 더 써보는 거, 오늘 본 거 내가 조금 아쉽다면 그것도 다시 쓰지만 경희대 문제 요거 기출문제 추린 거 요것도 다시 한번 써오는 거 여러분한테 좀 숙제처럼 이렇게 내주겠습니다. 꼭들 써오시고요. 자, 요 정도 수준까지, 요 경희대 문제 수준까지 풀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 뭐 2, 3 더 어려운 문제들도 충분히 응용해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오늘 나눠준 자료에서 뒤에 객관식 연습 문제처럼 해가지고 24문제가량 여러분한테 이렇게 줬는데, 기본 문제나 약간 쉬운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들이 꽤 어려워요. 여유가 있다면 이것도 풀어오시고, 각종 질문 같은 것들 여러분 지난번에 잘 안 했는데 질문 있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질문해도 되는데 우리가 여유가 많지 않으니까 중간중간에 모르는 거나 공부하다가 생긴 의문들 이런 것들은 뭐 카페, 뭐 문자 활용해가지고 또 질문하면은 좀 빨리빨리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